안녕하세요. 오늘 좀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얘긴데요. 아, 그 감원 소식이요? 네, 맞아요. 실적은 역대급인데 대규모 과문을 발표해서 다들 좀 의아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뭐 조직 개편이라고 하던데, 네. 근데 공교롭게도 AI가 개발자 일을 엄청나게 대신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랑 시기가 딱 겹쳐요. 그게 좀 의미심장하죠. 이게 그냥 우연일지 아니면 진짜 기술 대기업 내부에서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는 건지 오늘 저희가 이 부분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관련 자료들을 좀 살펴봤는데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우선 팩트부터 좀 짚어볼까요? 지난 5월 13일이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 직원 한 3%. 네, 6천 명 정도요. 작년에 10,000명 감원한 이후로 제일 큰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뭐 특정 부서나 직급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진행된다고 하고요. 근데 바로 직전 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 순이익이 어마어마했어요. 258억 달러였나? 예상치를 훌쩍 넘었죠. 그러니까요. 돈은 잘 벌고 있는데 왜 감원을 하냐? 이 질문이 당연히 나오죠. 공식적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동적인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조직 개편, 그리고 관리 계층 축소, 이걸 내세웠어요. 네, 뭐 중간 관리자를 줄여서 좀 더 빠르게 움직이겠다. 그런 거겠죠? 그렇죠. 표면적으로는요. 근데 사실 실적이 좋을 때 구조조정하는 게 기술 기업에선 아주 드문 일은 아닙니다. 그런가요? 네, 항상 다음 성장 동력을 찾고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거든요. 아마존 같은 다른 회사들도 비슷했고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데냐가 예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AI 같은 새로운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시기에는 인센티브나 시장 접근 방식도 다 바꿔야 한다고요. 그 맥락에서 볼 수 있겠군요. 네, 특히 AI 관련 클라우드 사업이 예상을 뛰어넘게 성장한 걸 보면 겉으로 내세운 이후에 AI 같은 고성장 분야의 자원을 확 몰아주려는 어떤 경제적 효율성 추구 전략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냥 현재 성공에 만족하지 않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미래를 보고 움직이는 거죠. 근데 바로 여기서 진짜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서 AI가 코딩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CEO가 직접 언급했죠. 네, 회사 전체 코드 저장소의 한 20%에서 30% 정도가 이미 AI가 작성한 코드다 이렇게 밝혔고 구글 CEO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자기네는 30% 이상이라고.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 CTO는 더 나아가서 2030년쯤 되면 전체 코드의 95%를 AI가 만들 거다 이렇게 예측까지 했더라고요. 95%요? 와, 엄청나네요. 물론 이 수치가 정확히 뭘 기준으로 한 건지, 뭐 자동 완성된 코드까지 다 포함한 건지 이런 건 좀 불분명하긴 합니다. 근데 그건 좀 감안해야겠죠. 언어별로 차이도 있을 거고요. 파이썬이랑 C++는 또 다를 테니까. 맞아요. 하지만 그 방향성 자체는 아주 명확해 보인다는 거죠. AI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건 분명해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구조조정이랑 뭔가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저도 그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워싱턴 주에서 해고된 사람들 통계를 보면 40% 이상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어요. 가장 큰 비중이네요. 네, 영어디나 마케팅 쪽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었고요. 회사에서는 공식적으로 AI 때문에 감원하는 거냐 이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어요. 그냥 관리 계층 축소다 이렇게만 얘기했죠. 하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공교롭잖아요. 개발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시점하고 CEO가 AI 코딩이 늘고 있다고 발표한 시점하고 그렇죠. 경제적인 관점에서 해석해보면 몇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AI 도입으로 개발 생산성이 확 올라가니까 이제 더 적은 엔지니어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다른 가능성은 기존 엔지니어들을 단순 코딩 작업에서 좀 더 고차원적인 일, 예를 들면 시스템 설계나 복잡한 문제 해결 같은 쪽으로 재배치하려는 움직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역할의 변화 같은 거군요. 네, 공식 발표량 실제 인력 조정 사이에 보이는 그 간극에서 우리가 AI의 영향력을 좀 읽어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네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재정적으로는 아주 탄탄한데 대규모 감원을 했다. 표면적으로는 관리 효율화를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이건 공교롭게도 회사 내부에서 AI의 코드 작성 능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발표와 시기적으로 딱 맞아떨어진다. 네, 맞습니다.
기술 환경 변화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 대목에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한 회사의 구조조정 문제가 아니라 기술 산업 전체의 어떤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전환점이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업들이 현재 수익이 안주하지 않고 효율성을 끝까지 끌어올리면서 AI라는 미래 성장 엔진에 거의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공격적이네요. 이번 인력 구조 조정 결정에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개발자들의 역할이나 필요한 기술 같은 것도 많이 달라지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일의 본질 자체가 바뀔 수도 있어요. 개발자에게 요구되는 역량도 지금과는 상당히 달라질 거고요. 단순 코딩 능력보다는 문제 정의, 설계, 협업, 그리고 AI 도구를 잘 활용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는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발자 노동시장 전체에 미칠 파장은 어쩌면 이제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근 감원 소식과 그 배경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AI 코딩 능력의 부상,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특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좀 깊게 살펴봤습니다. 네, 결국 이 흐름은 우리 모두에게, 특히 기술 분야에 계신 당신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과거에는 당연히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코딩 같은 지적인 작업을 AI가 점점 더 많이 도와주거나 심지어 대체하게 될 때, 이게 과연 기술 대기업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산업 전반에 걸쳐서 필요한 역량, 그리고 미래의 일자리 자체를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시네요. 네, 이런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우리 개인과 조직은 어떻게 적응하고 또 미래를 준비해야 할지 좀 깊이 고민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